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8시즌 동안 평균 자책점이 2점대인 투수입니다. 약 780이닝을 던지는 동안 2점대 평균 자책점입니다. 다르비쉬가 1년 먼저 뛰었고 류현진보다는 부상 이탈이 적었기 때문에 이닝 수는 많지만 다르비쉬도 3점대 중반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타나카는 류현진보다 1년 뒤에 데뷔했지만 크게 부상을 이탈한 적이 없어서 역시 1000이닝을 넘겼지만 3점 후반대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게리 콜도 통산 평균 자책점은 3점대입니다. 이닝으로서는 넘사벽인 벌랜더나 그레인키, 슈어저도 3점대 방어율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류현진이 이닝이 적기 때문에 평균 자책점이 낮은 거라고요. 아니요. 과연 그럴까요? 반대로 부상만 없었다면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더 낮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도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탑5 안에 드는 성적입니다. 류현진 안티팬들은 토론토에 장기 계약을 한 후 한 목소리로 지명타자 제도가 있고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류현진 같은 빠른 볼을 던지지 못한 투수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팬들뿐만이 아니죠. 미국 언론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류현진이 보여준 경기력은 어떤가요? 동부지구 투수 중 평균 자책점 1위이며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4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투수들은 실점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언제든 순위는 바뀌게 됩니다. 네, 당연히 류현진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에다 겐타는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평균 자책점이 2.77로 높아지면서 순위도 7위로 2단계 내려갔습니다. 류현진은 현재 한 점이라도 실점하면 팬들이 실망을 해버리는 이상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인지 캐나다 언론의 한 기자는 이를 제대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류현진의 8천만 달러의 계약과 동부지구에서 투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처음부터 믿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 완벽하게 맞는 투수 유형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류현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구 속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마에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인 만큼 정타도 적고 장타도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이저리그 투수 전체를 봐도 류현진은 7% 안에 드는 선수입니다. 류현진의 피해 홈런 3개 중 2개는 7월에 나온 피해 홈런인데요. 그때는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스프링 캠프 등판 같은 거라 봐야 합니다. 류현진 스스로도 당시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종입니다. 류현진의 전매 특허 구종은 체인지업이었는데 지금은 커터까지 최고의 구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이미 검증되어 있는 마구이고 커터는 2017년에 장착하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를 진출한 후 먼저 구속을 끌어올리는 걸 택했습니다. 국내에서 상대했던 타자들보다 몇 단계 위임을 감안하면 전력 투구를 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첫 시즌에 류현진은 평균 구속을 92마일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결국 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상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폼과 구속을 유지하면서도 타자들을 제압할 수 없을까? 그게 바로 커터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완벽한 구종이 섞이다 보니 타자들이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이 체인지업의 효과는 바로 땅볼이라는 것이죠. 보통 좌투수는 우타자에게 약하기 마련이고 류현진이 마운드에 오를 때 상대팀은 최대한 우타자를 많이 배치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류현진은 좌우타자 상관없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타자를 상대로 평균 자책점은 2.47, 우타자를 상대로 평균 자책점이 2.50입니다. 거기다 삼진은 48개 중 44개가 우타자를 상대로 기록했습니다. 이게 모두 커터와 체인지업의 위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브도 두 종류여서 타자들은 타석에 설 때마다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스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기자는 류현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꾸준히 긴 이닝을 던지고 등판하는 경기마다 토론토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진정한 에이스는 자신을 토론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었다. 류현진은 올 시즌 지금까지 계약에 걸맞게 활약하고 있다. 3억 2,400만 달러 계약을 한 게리 콜을 포함해 나머지 FA 선발 투수를 압도하고 있다. 네. 게리 콜은 현재 피홈런 1위의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160km의 공을 던지는 투수가 류현진보다 피홈런이 많다는 게 의아하기만 하죠. 곧 빠른 공을 던진다고 해서 타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류현진이 게리 콜을 능가하는 이유도 위에 언급한 정타가 적고 땅볼이 많기 때문에 홈런도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게리 콜은 자신의 구위만 믿고 던지다가 0점이 안 잡히는 실수로 맞고 또 구위를 넘어서는 파워 히터도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류현진은 엄청나게 정교하니까요. 게리 콜이 류현진보다 젊다는 것 빼고는 그렇게 처지는 게 없습니다. 류현진이 이제 양키스를 상대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은 양키스전이 제일 큰 고비라고 말합니다. 양키스라는 네임 밸류만으로도 왠지 파괴력 있는 팀인 것 같고 류현진이 양키스를 상대하면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걸 거론합니다. 류현진은 양키스와 2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 번은 원정, 한 번은 다저스 홈구장이었죠. 특히 지난해 뉴욕 양키스전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대 리그 최고의 팀의 대결, 미국 전역이 주목하고 있는 경기에 류현진이 선발 투수로 나섰습니다. 당시 류현진은 7월까지 사이 영상 1순위일 정도로 기세가 어마어마했고 8월 첫 주를 부상자 명단에 올라 숨을 고른 후 애리조나를 상대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1.4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키스를 상대하기 직전의 상대인 애틀란타를 상대로 4실점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려가 있었던 것은 페스티벌 구속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양키스를 만났습니다. 결과로만 본다면 최악의 경기였죠. 데뷔 최초로 말루 홈런을 허용한 경기,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7실점을 또 해버린 경기. 이 패배로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도 2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티 팬들은 류현진이 양키스 같은 팀에게는 그냥 털린다고 온갖 조롱을 했었죠. 김용일 코치의 말로는 2019년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경기가 양키스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왜 그렇게 경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김용일 코치의 인터뷰로 볼 때는 투구 폼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이 노출되었다. 더 빨리 쉼을 가졌어야 했다. 류현진에게 루틴을 바꾸는 것을 권했었지만 류현진은 그대로 강행했다면서 당시 양키스전에서도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류현진이 당시 가장 뼈아팠던 건 원아웃 말루 그 중요한 상황에서 삼진 혹은 땅볼을 유도하겠다면서 초구를 145km 그저 그런 공을 한복판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 거죠. 또한 워낙 베테랑 마틴과 잘 맞았었는데 스미스와 호흡을 맞추면서 삐걱댄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류현진의 모든 공을 잘 쳐서 무너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류현진이 상대했던 타자들 중 최고의 타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도 류현진의 공을 대처하기에 애를 먹었습니다. 양키스라고 다를까요? 현재 류현진은 100%의 몸 상태입니다. 타자 친화적인 양키 스타디움이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키스전이 진짜 시험 무대라고 하는데 그건 류현진을 너무 저평가하는 것입니다. 류현진 저평가라면 사실 할 말이 많죠.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그의 활약을 의심했지만 14승에 평균 자책점 3.00. 운이 좋았다. 한번 경험했으니 이번 시즌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했지만 또 14승. 수술과 재활 후 재기가 어려울 것이다 했지만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서 내셔널리그를 평정했고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로 갔으니 4점대 방어율이 나올 거라고 했지만 지금 이 정도입니다. 7년 만에 양키스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류현진. 지금 류현진은 100%의 몸 상태가 되어 있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쉽게도 서력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대했던 강력한 타자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상 병동 상황이니까요. 토론토는 가장 강타자로 되어 있는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큰 공백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에게 승리하면서 단독 2위까지 점프했습니다. 이제
양키스와의 3연전에서 압승을 거둔다면 단독 2위로 플레이오프 거의 확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남은 경기에서 양키스와의 경기가 10번이기 때문에 양키스를 넘어야만 플레이오프 직행인 것입니다. 또한 플레이오프 맞대결 대진도 조금이라도 유리해질 것입니다. 과연 내일 류현진의 양키스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우리 함께 지켜보시죠. 류현진 파이팅!